2012년 흡연율을 보면 서울 지자체 2위, 남자는 42%가 담배를 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이 담배를 피고요. 이거는 서울 지자체 1위입니다. 고위험 음주율도 16.8%로 서울 지자체 3위, 남성은 약 27%가 위험 음주, 고위험 음주로서 지자체에서 3위고요. 비만율이 깜짝 놀랐어요. 비만율이 3.4%로 서울 자치구에서 1위입니다.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직접 영양교육도 받으시고 운동교육도 받으시고, 밑에 있는 그림 두 개는 저희가 직접 병원에 출장을 가서 교육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통신센터의 업무 요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교육 및 행정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면 환자들이 저희 센터로 오셔가지고 영양교육도 받고 운동교육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희 스스로 행정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의원은 먼저 병원들의 전산 시스템 및 그다음에 세미나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출장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나 현안 보고도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우시니까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홍보가 있는데, 먼저 지역 큰 행사인 건강한 마당이나 장미축제 같은 큰 캠페인 같은 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많은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공인이라는 이름은 보건복지 의료 세계를 하나로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상공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의 각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이용자에게 춘향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를 저희 컨셉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찾고 의뢰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저희의 주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일단은 지역 내에서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단체들로부터 그런 기관으로부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이용자들을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 받은 이용자들에게 의료지원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 복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자원 이용을 조금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게 저희 사회 목적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그 건강 분야 방향은 2019년 방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 케어도 생기시고, 그 돌봄 SOS 센터도 이제 저희가 내년 7월부터는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전이 바뀌었더라고요, 올해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비전입니다. 찾던 건강 분야.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적합하게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다 보니 또 오히려 의료비라든지 사회적 비용들이 절감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건강평가를 하시다 보니 모든 주민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형평성들을 지향할 수 있도록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니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과 복지와 의료와 관련된 이런 연대성에 대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는 게 찾동의 목표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그 건강의 형평성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 보편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편 방문은 시에서 이제 보편 방문이라고 하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출산가정 보편 방문과 65세 도래, 70대 도래 어르신들 이제 보편 방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상반기 신규 방문에 이분들이 포함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65세 도래 어르신, 70대 도래 어르신들만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요. 복지사라고 해서 복지 플래너 선생님들이 또 방문해야 되는 가구에 건강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동행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방문이 빈곤위기 가구라든지 그 외의 분들 중에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세터민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가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정신보건과 관련된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들도 취약계층들도 같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다녀오시면 이분들을 분류를 하십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사료관리하는 것처럼 그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만성질환자라든지 허약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12회 정도의 집중관리라든지 집밥 건강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본인들께서만 이렇게 동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동 내부 사례회의도 하고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고 보건소에서도 사례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들 연결을 하는 게 이제 아까 동행센터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찾동에서 많이 연결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기술하시는 게 영양사 선생님들 연결하신다거나 운동처방사 선생님들 연결하시고 북부병원이라고 이런 병원들 연결하시는데 우선 선생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중랑구에는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제 영양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동절기에 낙상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소한 잦은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이쪽 왼쪽은 얘가 조금 잘려서요. 왼쪽은 지난 한 해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연결하신 자원 연계 건수입니다. 3,694건이고요. 선생님들 역시나 보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마을변호사,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병원들 많이들 연결하고 계시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건강관리군 이외에도 간호사 취약계층 관리군이 저렇게 많은 2,000 아마 몇 건일 겁니다. 아마 밑에 잘려서 그 자료에는 있으실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까 집밥 건강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건강교실이 분류가 한 3가지 분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우리 중랑구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좀 만성질환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건강교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당뇨는 비율은 낮다고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당뇨와 관련된 교육들을 좀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분류가 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치매, 조기 치매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치매 예방 교실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체라든지 그런 관절 예방 교육, 그다음에 영양 관리 교육 등 이런 것들을 또 건강관리 교실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부분들이 121회, 1,431명이 16개 동에서 집밥 건강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 프로그램들은 나중에 발표하실 그 이지영 선생님 쪽도 여기 아마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 소모임 프로그램들을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착동 간호사 선생님들은 의학과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밑에 잘려진 부분이 올해 8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저희 지원단에서 지원해드려서 선생님들이 운영한 실적이 2,200 얼마일 거예요. 작년 한 해에 비해서 이미 8개월 동안 진행했던 실적이 1.5배가 넘었어요. 그만큼 누적되어 온 주민분들, 건강과 관련된 주민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이제 요 분야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왜냐면 출산가정 보편 방문은 보건소에서 이제 보편 방문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역시나 출산 가정들 많이 방문하고 저희 중랑구 이번에 착동 평가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방문율이 건강 부분으로 좋게 나오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방문 가는 선생님 한 7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누구 좀 고민 많이 하고 했는데요. 제가 이게 잘려서요. 네. 착동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좋은 건 건강이었어요. 건강이었고 그 행정기관이 방문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우리 집을 감시하러 오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건강을 체크해드려서 가요라고 했었을 때 이런 방문에 대한 낯섦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많이들 도움이 되셨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 건강에 대해서 병원 가기 전에는 사실 관리 체계가 없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보편 방문이라는 걸 통해서 방문을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기에 주민분들의 건강 문제들을 발굴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동에서 건강과 복지는 하나이고요. 사실 복지 따로 건강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 주민분들의 그런 행복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 분야에서 취약계층들을 발굴하고 소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복지 사각지대들이 같이 발굴이 되고 주민분들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를 조금 같이 해서 권역별로 또 통합 사례 관리도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과제 부분인데요. 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체계들,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들이 너무 여러 체계입니다. 채널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리하는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들 역시나 너무 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가장 요구를 많이 했던 게 처음 왔을 때 민간 기관들을 막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요양기관이라든지. 그래서 자원에 대해서 아시면 본인들이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지난해에서 이제 올해 오면서 동단위 안에 사례회의에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 동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자원에 대해서 통합하려고 많이들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에 대해서 비동의자라든지 동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연결 체계에 대해서 채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채용이 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권역별로 전문 사례관리 슈퍼바이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물론 보건소 가서 이야기하시지만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바로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부분은 이런 자원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 체계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지만 아까 예뻐진 착동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져가지고요. 상담 공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동주민센터를 가실 때 되게 민감한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계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상담 공간이 없어서예요. 상담 공간도 없고 선생님들이 집밥건강 프로그램을 하실 때 프로그램실이 없으셔가지고 뭐 이게 칸막이 치고 하신다거나 환복할 공간이 없으셔서 화장실 가서 겨우 갈아입고 오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원들이 지난번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료 자원이 많아졌는데 당장 폐지 죽는 어르신들은 병원비가 수술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잔잔한 그 의료비가 필요한데 이런 의료 자원들이 조금 순환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약간 이런 고민들, 자원에 대해서 통합적인 이런 관리에 대해서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건 동단위 여러 병원들, 전문기관들, 의료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좀 연결해서 그런 장비와 관련된 거, 공간과 관련된 거, 의료진들이 직접 좀 진행하는 그런 교육 재능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야기 드린 것도 수액 단위의 의료비 지원 체계들이 조금 마련되었으면 정말 그 의료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그 의료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건강과 복지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나라에 무슨 시스템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는데 이런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저는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복지정책과 뭐 마을협치과 뭐 커뮤니티 모임 이런 곳에서 어떤 소통체계가 있어서 좀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의도 하고 시범사업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인가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차독의 건강 목표인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주민분들이 병원, 요양원이나 이런 요양병원 가기 전에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 전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소생활권 사업이에요. 그래서 묵중생활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묵동, 중화동 2개 동씩 있잖아요. 그래서 묵 1, 2동, 중화 1, 2동 4개 동을 소생활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주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 사업이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4개 동이 아까 서울시에서 중랑구가 좀 건강 지표가 낮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중랑구에서도 그 4개 동의 지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4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건강의체 발굴을 주민들이 직접 하면서 이제 모임을 진행하다가 거기에서 나온 의제를 가지고 직접 실천하는 소모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건강 리더들이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고 발굴되고 이분들이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양성되고 이제 교육 영양과 교육을 받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이 좋았다 해서 그걸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경험이 성장의 기회가 되셔서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건강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뭐 아까 나왔던 모임의 리더 활동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원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주요한 건강 문제에 대한 결정들을 직접 하는 단위로 발전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저희가 작년에 주민 토론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경험하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습니다. 의학과의 건강위원회와 별도로 저희는 주민건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건강위원회를 올해 작게 시작했고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가 좀 대규모로 그러니까 소생활권 이외에도 중랑구 주민들이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지 혹은 요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80분 정도가 참여하셔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었고요. 아까 좀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소모임은 사실 자신의 건강 문제에 좀 건강 문제를 작게 보면서 시작된 모임들이었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길러진 리더분들이 나는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지역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모여서 의논하시면서 직접 돌봄 실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돌봄 실천팀을 올해 구성하고 이웃 돌봄 활동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활동 목표는 주민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우리 마을 이웃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살펴본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자 연계를 감사하게도 찻동 마을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그 지역에서 저희가 만나서 이웃을 돌볼 만한 뭐 말벗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에게 계속 연계해주고 계신데 네, 그건 좀 이따. 네. 그리고 또 국부병원에서도 그랬고 중앙치매제어센터 등에서 지역기관들에서 저희에게 사례자를 많이 연계해 주시고 계시고 또 주민 스스로도 우리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주로 저희가 아직 의료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의료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나가서 이제 그분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건강 안부를 묻는 정도이지만 그러니까 말벗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상황이 어떠신지 월 2회 정도 1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 마사지를 해드린다던가 원예 치료와 건강체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관계를 쌓는 그런 시작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의 일이 쌓이면 사실 좀 더 확장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돌봄을 다녀오신 분들은 돌봄 일지를 작성하고 그 대상자의 건강 생활 환경을 좀 관찰하셨다가 기록하셔서 원래 회의를 통해서 사례를 공유하신다던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분과 계속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활동에서 만난 이웃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소외되고 있는 좀 고립된 주민을 마을 커뮤니티로 다시 참여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에 의해서 발굴된 사례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저희가 지역 자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좀 이게 좋은 점도 많았지만 활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활동들을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제가 감동하고 있는 점들도 있지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몰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끝났을 때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종료 후에 내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조직된 주민들은 건강위원회라던가 건강소모임들은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하는 역할이 끝났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는 결합할 수 있지만 저희도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지금처럼 이분들하고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낼 수는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조직은 좀 유지를 하면서 이분들이 마을의 각 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그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가지고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자기가 중심에 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각자 이렇게 동단이라든가 구단위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세 가지 단위 주민과 그다음에 저희 같은 민간단체,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 세 곳이 협력해야 되는 사업인데 세 곳이 과연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또 세 곳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조금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건 중간중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트워킹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건강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거는 주민이 꼭 같이 해야 된다, 필요하다, 마을의 주민 건강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좀 필요성을 가지고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김정현 선생님도 저희 그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주민들은 거기에도 힘을 얻어서 꼭 지역에 필요한 민간의 어떤 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마을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그래서 했던 내용을 좀 보고드리자면은 2019년 우리 동네 건강수단회는 중랑구 보건소에서 주민건강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 중랑건강 네트워크가 신청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시작이었던 건 아니고요. 2017년 7월에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건강 질문을 받고 답해주는 의사 친구와 함께하는 수다 자리를 표방하고 시작했는데요. 수다의 파일럿 방송하고 건강 한마당에서도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개 방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소통의 창구를 유튜브로 전환했습니다. 대세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채널을 전환해서 여름철 건강나기와 마찬가지로 건강 한마당 건강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우동 원장님이 건강 한마당에 드론을 띄우려고 가져오셨었는데 드론까지는 띄우지 못했지만 저희 원대한 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는 건강수다회를 보건소 지원을 통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가진 건강수다회를 4회 진행했고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청년, 어르신, 장애인, 경제노동자 건강을 주제로 수다회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문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책이나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고요.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답변해드리는 형태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에요. 중랑건강네트워크 채널에서 건강수다회 방송과 그 외에 커뮤니티 케어 연구회에서 하는 작업들 이런 것도 올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기 30명.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금 제가 막 다 강의하진 않겠지만 유튜브에서 중랑건강네트워크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 방송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조회수가 얼마예요? 네? 최대 조회수 제가 아직 100회 커뮤니티 케어는 뭐 700회, 800회 넘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중랑에서 이제 시도하려는 이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시작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검색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건강수다회는 뭐 7회도 있고요, 30회, 많으면 70회인데 그 중에 한 5분의 1은 다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수다회의 성과, 좋은 점, 아쉬운 점 좀 제가 정리해봤고요. 우리 중랑건강네트워크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고, 그렇지만 의견은 제가 발제하는 만큼 좀 저의 의견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당사자가 만나서 마을의 건강을 위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좋은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주민을 환자가 아니라 이웃으로 만나는 자리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취지대로 좋은 소통의 창구로 주민들께서 마을에서 인식하고 계시는가,
조회수 7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아직까지는 결과물 도출하기까지는 좀 많은 에너지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장애인 건강을 주제로 질문 받습니다 할 때 장애인 건강은 질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어르신 건강을 주제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막 장희정 선생님이 질문 넣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활동가나 이렇게 우리 동료들한테 부탁을 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일반 주민들이나 활동가분들께서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고 의사 선생님 답변을 기다려보고 이런 재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 도출을 하기까지 해도 편집에 많은 시간, 그리고 이 작업 영상을 한 편 나오기까지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많은 좀 에너지가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 의사 선생님도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대세를 따라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넘어왔지만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보이는 라디오 수준 아닌가.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채널은 시각적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창구인데 그 유튜브의 장점을 아직은 담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저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 다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정보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채널을 주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갖고 구독하는 채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저희 고민이고요. 그래도 우리 오동호 원장님과 저희 중앙건강 네트워크는 네, 우리 건강수다회가 마을건강 채널의 1등이 되기를 바라고요. 시나리오와 편집, 스튜디오 모두 좀 취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동호 원장님 의견입니다. 마을 건강과 마을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가야 한다. 중앙 마을 건강에 좋은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제작하고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김정현 쌤, 오동호 쌤, 저는 그래도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그 대상이나 현황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배움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게 진짜 그 대상과 지역의 건강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조금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좀 확대되려면은 예산이나 인력이 확대되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정말 굉장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래도 네, 우리 건강수다에 많이 제가 마을에서 올리면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노인건강과 돌봄 현황에 대해서 이정국 성모마음 정 노쇠라고 해서 이거를 개념을 정의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게 단순히 질병 중심 막 이렇게 저기 팔다리 허리 내지는 콩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 전체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쇠라고 하면 어떤 질병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어떤 진료라든가 노쇠도 당연히 이제 병으로 이완되기 쉬운 상태고 일부는 또 병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임상이라든지 복지 서비스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잘 관리하면, 노쇠를 잘 관리하면 노인들을 헬시하게, 웰 에이징 내지는 헬시 에이징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그래서 노쇠를 관리한다는 거는 건강 노화, 결국은 어떻게 노쇠를 지연시키고 내지는 노쇠하는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목표가 된다는 거죠. 노쇠를 중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사실은 그거예요. 오히려 이게 핵심이에요. 노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노쇠 혜택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에서 중요한 게 어떤 그런 퍼포먼스, 이동성, 그 다음에 근력, 그 다음에 인지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노쇠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럼 회복시키는 방법도 이제 좀 심해지면은 개인 맞춤형 중재와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는 의료적인 게 들어가고, 그 전에는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인 거죠. 운동, 영양요법, 내지는 정신적인 중재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해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참여를 시켜낼 것인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노쇠를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서 전 노쇠 상태 내지는 건강한 상태에서 노쇠 상태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 내지는 뭐 지연시키는 것이 노쇠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찻동이나 이런 서비스에. 그래서 매우 건강한 노인, 허약한 노인, 매우 허약한 노인.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질병 모델하고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더 이렇게 잘 그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마 연구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서 노쇠 단계를 넘어서 정말 이제 병이 되면 뭐 치매,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되면 이거는 정말 이제 돌봄 내지는 치료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활동집 이건 꼭 이제 노인 대상은 아닌데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장애 요거 이제 급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1등급, 3등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활동 보조, 뭐 방문 간호 이런 것도 이미 제공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건 다 아시죠?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급수를 뭐 1급에서 5급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노인복지 내지는 뭐 시설급여 내지는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고요. 치매 가족 휴가제 이런 것도 있대요. 처음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는 게 있고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는 그냥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체크하는 정도의 서비스인 것 같고 돌봄 종합 서비스는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 차상위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급수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혼자 놔두기에는 좀 그런 분들 내지는 이제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정한 사람들을 이런 저기 노인 요양보험 비슷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찻동 서비스가 있죠. 찻동도 뭐 출산 양육부터 이제 노인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 가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케어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고 성 케어는 이제 막 모든 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뭐 저기 건강 도움이 필요한 가정 근데 물론 이제 여기도 그 노인이 결국은 뭐 코미디 케어 내지는 뭐 이런 거에 핵심은 사실은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제공하자 이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기관에서 막 나눠서 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군데서 막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집에는 막 너무 자원이 몰려 들어가고 어떤 집은 소외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케어 좀 이따 이제 아마 오동호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어떤 핵심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뭐 저런 식으로 했는데 20년도부터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돌봄 서비스들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 서비스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전에는 하나 서비스 하면 또 다른 서비스는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맞춤형으로 통합해가지고 이것저것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방문 말고도 이제 참여형 서비스 이런 뭐 보건시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아까 이제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충해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집 밖에 나와서 좀 어울리고 프로그램하고 아까 노쇠 단계로 접어들지 않도록 내지는 노쇠 단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ICT 전에는 뭐 그냥 가스밸브 뭐 이런 거가 뭐 제대로 차단이 됐는지 뭐 이런 이제 아주 간접적인 정보만 찾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뭐 핸드폰이나 뭐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지금 이제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사실 노인들이 뭐 외국에는 뭐 무슨 아이폰 뭐 워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심장마비 환자를 뭐 살렸다 어쩌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케어 내지는 노인 돌봄에서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들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덜 됐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지자체 걸로 하니까 이게 생활 번역하고 지자체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군소 얘기 뭐 내지는 번역별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이런 은둔형 내지는 그 정신과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해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돌봄 내지는 특화 사업도 확대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케어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역별로 약간 특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 내지는 노인 돌봄 내지는 지역적인 돌봄 이런 것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고 중랑구권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 죄송한데 보건수장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또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 있어요 보니까 몇 개가 뭐 구성군 여기는 뭐 70세 이상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고혈압, 치매 뭐 이런 것들이 다 재가지고 그 사람들 전수 관리하는 이런 모델. 근데 이제 얼마 안 될 거잖아요 사실은 구성군 해봐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지역사회에서 그 동네에 맞게 이제 어떤 뭐 이름이 그거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만들기 프로젝트 고성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것들이 시도하고 있는 거죠. 노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랑구에서도 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런 공조직 말고 찻동이니 보건소니 뭐니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는 이런 재가노인 복지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랑구에도 뭐 요양원 7개 있고 뭐 공동생활과정 30개 있고 방문 요양은 10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가 뭐 몇천 명 있는 거죠 이미. 이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까 이제 뭐 그런 그 커뮤니티 케어나 뭐나 이런 걸 하려면 사실 재원도 필요하거든요. 아까 자원봉사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도 뭐 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자원봉사로 해결은 안 되고 재원이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끌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걸 실제로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이거 제가 노인복지센터 요거를 이렇게 저희가 잘 활용을 해보면 진짜 이렇게 뭐가 돌아가는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보건복지 뭐 하여튼 일반 사람들 다 포괄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개념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제로 뭐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제가 노인복지센터 요거는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뭐 이익이 남거나 막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미 온케어 노인 제가 복지센터. 그래서 그 중랑 하나 협동조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그다음에 이렇게 뚱뚱한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환자들하고 밖에서 만나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독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거 상태가 되면 이제 좀 더 있으면은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좀 사리 판단이 안 되는데 혼자 계신 상태를 과연 그걸 내버려둬도 될까? 예, 그럼 요양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치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울증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의료기관도 굉장히 많아요. 복지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요. 예, 보건소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되는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의 건강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바꿔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 돌봄 체계입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노인 돌봄, 그 다음에 성인병 이야기하면은 사실 고혈압, 당뇨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 원인에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모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정신질환,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의료 사각지대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 커뮤니티 케어 연구회는 작년에 이어서 1년간의 준비 작업 끝에 그 5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동행센터에서 1월에 한 달에 한 번 4번째 목요일 점심에 갔고요. 중랑 건강 네트워크도 지금 이제 계속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번째 수요일 저녁에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가 약간 좀 늦게 도입한 개념이라서 선진국들이 굉장히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뭐 유럽 것도 공부하고 일본 것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랑구에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지역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참여기관은 저희 중랑구의사회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병원, 그다음에 이제 복지잔치는 우리 명목 복지관 관장님 오셨지만 여기 명목 복지기관 이제 부장님들하고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 오순희 단장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착동지원단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내,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7회까지 저희가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쭉 있는데요. 1차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를 했고, 그다음에 재가복지, 그다음에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복지사가 이제 착동해서 복지사가 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와 이 또 커뮤니티 케어가 아까 말씀하셨던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또 강명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월 예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가, 그다음에 간호사가, 그다음에 이런 갈 수 있는 거죠. 또 환자한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점점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왕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문 진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의료 사각지대를 점점 없애 나가면은 중랑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거는 저희 중랑건강네트워크 커뮤니티 케어 연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거는 그 삼포요시라고요. 일본 혼슈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한 번 모일 때 한 100명 모인다고 합니다. 100명 모이고 그거를 지금 140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회인데 이쪽은 140회 한 거니까 이 역사의 차이가 그만큼 규모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어떤 사람이면 전문의, 간호사, 치과, 거기는 보건사라고 또 계신가 봐요. 약제사, 이학요법사, 작업, 굉장히 다양한 직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건강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순번이 되면 자기네가 그 모임을 한번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환제로 하면서 그 당번 시설에서 이 병원이라든지 복지기관에 들어가면서 하고 200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100회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 라운드 테이블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는 다 수평한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로 서로 협조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7회를 하면서 어떤 과제가 있는가? 저희 일단은 보건의료와 복지 이렇게 파트가 만나서 지금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발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욕심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관계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민민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지자체 형편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약하지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관이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태에서 뭐든지 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건 도움을 받고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가 우리 커뮤니티 케어 연구회의 1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민민의 자리가 이런 오늘 이제 내년에 계속되고 계속 만들어져서 좀 많이 이 중랑건강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민관협력체는 아까 이제 이제 보건소랑 같이 하던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런 시범 사업은 계속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더 발전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같이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다가 제안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는 과연 보건소에다 제안을 해야 되는 건지 복지 파트에다 제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제안을 어떡하지?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자. 지금 7회지만 우리 한번 100회 넘겨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모이는 분들이 한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 7회에 20명 내외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여기서 70회가 되면요 200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200명 왔었을 때 우리가 얼굴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결론을 내고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또 디지털로 강합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까 저희 건강수다에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면은 단시간 내에 우리 중랑구의 방대한 자원들을 엮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든지 아니면 실행위원회든지 뭔가 준비위원회든지 해서 내년에 이거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역이죠. 보건의료와 복지. 사실 이거는 저희 공급자 입장이고 중요한 거는 주민.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놔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이게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와 지자체와 주민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구에서 이제 한 20명 정도의 모임이지만 더 많아지고 한 200명 되면은 동별로 또 더 많아지면 그렇게 반별로 이렇게 해서 더 촘촘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이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요. 중랑 건강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을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질문 올릴 적에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많은 분들께서 짧은 발제로 걸어놓은 시간을 오래오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간은 지금 9시가 다 됐는데요. 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몇 가지 질문이나 토론거리들이 있으면은 짧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질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강민 선생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토론은 아니고 그냥 문제 제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들으면서 한 7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료를 보면서 우울증이나 이제 비만율 사실 비만율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간식 가게가 차리면서 신문에서 중랑구가 비만율이 2위라고 들었거든요 밑에서. 근데 이게 2위로라는 건 더 이게 나빠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2015년 자료예요. 먼저 올라온 게. 근데 착동 간호사들이 지금 이제 동으로 가고 뭔가 계속 건강 사업이 지금 중앙에 많이 퍼졌으니까 요거가 지금 좀 이렇게 조사로 이게 나아졌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커뮤니티
커뮤니티 케어 이제 연구 모임에서 기존의 어떤 이 자료와 이 어쨌든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지금 이게 어떤 변동 이런 거는 연구거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안 해도 돼요. 이게 하나다 분할률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나오는데 2018년도도 역시. 근데 이게 비말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들이 많고 활동량이 아시기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이렇게 활동량이 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중나운데도 계속 늘리고 가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럼 이 사업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좀 고민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다 나온 게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서비스 받는 것. 근데 이제 건강이라는 건 몸의 건강이라는 건 우리 생활적인 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런 생활적인 어떤 지원이라고 할까? 그 어르신이든 아프신 어르신이든 아니든 일반적인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분이든 간에 자기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기가 주체로 서야 되는데 그런 주체를 설 수 있는 생활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거를 갈 것이냐도 좀 고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은 어떻게 공동체나 어떤 마을이든 아까 이제 건강 이렇게 주체로 서야지 생활적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거랑 같이 이제 고민거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일몰 사업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끊겼다고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축적된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뭐 자료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한마음 원장님께서 얘기해줬던 요양 우리가 지금 110개의 요양 센터들이 있는데 되게 훌륭한 자원이지만 과연 거기서 이루어지는 질들이 서비스의 질 이게 이제 민간 영역에서의 이게 가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고민할 때 이 질적인 부분도 좀 높이는 거를 좀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자원이 몰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회적 정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원들이 있어요. 이게 민간이든 뭐 공공 이 자원들을 어쨌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자원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들은 또 그 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소소한 것들이 생활상의 불편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예를 들면 정두를 깔아하거나 문콕 뿌리를 갈아준다. 이거는 5만 원 내고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소한 어르신들이 특히나 이런 소소한 문제거리들을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또 다른 뭔가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쪽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전체적인 걸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일거리들도 만들어 나올 것이고 그런 일자리들을 기존에 어떤 일동력을 발굴할 것이냐 그럼 그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 연구회라는 게 이게 한정되지 않고 더 많은 자원들이 좀 올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아까 보건의료하고 복지하고 이제 만나서 시작을 하지만 워낙 그 방대한 일들이고 분야라서 점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 공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준비위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걸 좀 더 체계화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 아까 뭐 주거 문제라든지 좀 더 폭넓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이제 아까 이제 중단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사실은 이 커뮤니티 케어 저희끼리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처럼 또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커뮤니티 케어 연구에 대해서 대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민관 관계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서별로
보건소랑 복지하트랑 이 어느 쪽하고 저희가 이 민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 네네. 원장님.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질문이 있어서 네.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십사. 네. 하나는 부탁이고 하나는 이제 네.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찾동 간호사가 배치됐다는 거는 네. 굉장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전에 어떤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요걸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좀 약간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찾동 간호사들의 활동이 이 지역에 있는 민간 단체나 개인들한테 서로 협업이 됐으면 그분들도 좀 쉽고 그분들의 활동이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중랑구에 북부병을 시작한 301도 있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301 그 심포지움에도 이제 사회를 봤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노력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케어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거에 아마 허브 역할을 보건지소로 생각하고 마을 의사를 배치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약간 미흡한 거는 서울이 주도가 돼서 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어떤 민간 자원과 같이 협업하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게 사실 민간이 잘 협조 안 하는 영역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소한 저희 중랑구 안에서만은 민간의 협력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돌봄 SOS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런 찾동 비슷하게 약간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제 많이 참석해주고 하셔서 이제 저희 고맙게 생각하고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민간 협력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코멘트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니, 뭐 의회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건강 또 어르신도 고령화 연결되면 이제 건강과 많이 관련돼 있고 돌봄과 많이 관련돼 있어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또 지금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가 쭉쭉 하지만 우선순위를 좀 급한 것부터 좀 하자. 물론 이제 예방도 하고 그러면 다 좋죠. 좋은데 그러려면은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건복지 의료 쪽으로 하니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을 일단은 문제점을 쫙 나열하고 시급한 것,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 나가다 보면 점점 우리도 역량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좀 리스트화하고 우선순위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도 찾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그 세모녀, 네모녀 왜 자살 사건이 났느냐 그분들은 사실은 원하는 사람은 막 나오지만 사실 숨어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찾동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찾동 간호사들이 이제 지금 정규직과 공모직과 이렇게 해가지고 2명씩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스님 저기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역량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첫 번째는 아까 세 가지가 나왔죠. 뭐 반기별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이렇게 방문하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가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8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낸 분들을 좀 분류
이런 분류화했을 때 정말 8일간에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했을 때 여기에서 제일 이제 의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반기별로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데 좀 누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기별로 필요한 분들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건강에 대한 니드가 또 분기별로 하는 사람은 어떤 건강의 니드와 복지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트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필요한 분들은 하루에나 아니면 아까 또 제일 문제가 요즘에는 정신질환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이 뭐 동사무소에서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치매와 또 이렇게 저장강박증,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일 때 되게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정신 관련해 가지고도 찾아서 연결을 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걸려서 1명을 뽑았어요. 정말 뽑기가 어렵고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책동 간호사들이 필요한 것들, 의원에서 필요한 것들, 소소한 소액의 의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좀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들 했으면은 조금씩 한 발 한 발짝씩 하는 것이 할 것은 너무 많지만 그런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커뮤니티 케어의 요체 중에 하나는 다직종 협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건강 관련 직종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자리에 또 보건소에 의지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도와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그 일몰제 건강 돌봄 하시는 분들이 한 단기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화동 쪽은 사실 저쪽에 주민건강 리더가 착동에 연결돼서 지원을 사실 해주셨었고요. 이게 이번에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였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을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동주민센터에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왜 저희가 건강 네트워크에서도 재능 기부를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랑 여기랑 안 맞는 거예요. 공간 사용이. 그러다 보니 이제 국부병원에서 그래도 또 연결해 주셔서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우울증을 겪으신 어르신들하고 모여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 10분도 안 되시는 분이 본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그걸 동료 어르신들한테 또래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도 칭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셔라 얘기를 하시는 이런 관계들이 동주민센터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특히나 최근에 정규직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 또 훨씬 더 고 인력들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착동 간호사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하셔야 될 보편 방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 방문이 1순위 업무예요. 근데 그 업무를 넘어서서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단계를 조금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로서도 서울시에서 착동하면서 가장 문제를 삼아하는 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야 되는 대상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 모니터링 했을 때도 그 이야기가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요구되어져야 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다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자원이 많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밑반찬이 필요해도 밑반찬을 연결할 자원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르신이 아니면 연결할 데가 없고 어르신도 하면은 중랑구에서는 이미 다 대기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도 사실 의뢰를 하기 전에 자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미 관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그동안의 소감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제가 커뮤니티 케어에 계속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지역 내에서도 연구회를 해서 직접 또 의사 선생님들이 모이신다니까 복지로만 되지 않은 의료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인데 모이신다 해서 저도 관심 갖고 같이 참여했었고요. 또 참여하면서 많은 얘기들 들을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중랑구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좀 더 확산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회보장의 미래라고 국제학술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덴마크나 해외 사례들을 와서 얘기하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오늘 거기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단어로 하면은 reablement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그냥 주고 연결하는 그 차원보다도 어르신들이 어쨌든 아까도 했지만 건강하게 있는 기능들을 더 잘 활용하면서 최대한 사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래 산다고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장기요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 방문해서도 청소해주고 뭘 해주는데 거기서는 리에이블먼트라고 해서 같이 견디더라도 같이 하고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기능을 자꾸 회복시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의료랑 복지랑 보건이 같이 해나갈 때 그 어르신이나 어쨌든 커뮤니티 케어의 그 중심이 되는 분 이용자분을 놓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로 같이 해나가는가를 맞춰야만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자주 모여서 얘기하면서 관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춰서 일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오동우 회장님한테 방향을 아예 이제 커뮤니티 케어 연구에 하시지 말고 이게 그냥 커뮤니티 케어 실천으로 이름을 바꿔서 공부만 계속 해봐야 이거 뭐 맨날 뭐 여기 사례만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아까 그 우원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삼포유시 그것도 사실은 뇌졸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뭐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하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100명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야지 이게 뭐 실천적이 되지. 우리가 무슨 뭐 의회도 아니고 무슨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냥 이런 담론만 나누는 건 이건 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이거를 뭐 매달 모여서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주제를 딱 하나 아니면 뭐 한 두세 개만 잡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1년 내내 이렇게 실천을 좀 해보면 그게 차라리 더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그런 준비 모임 TF팀을 이제 해서 본격적으로 실천할 것도 이제 찾아보고 연구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약간 좀 의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천에 어쨌든 우리가 실천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가고 있는 건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길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다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실천이 가야지 시행착오가 적게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천 연구회예요. 연구와 사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사회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토론의 결과를 어떤 안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협의회를 발족하자, 이 자리에서 협의회를 발족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또 일부 의견들은 아직 우리가 복지라든가 마을이 의료가 서로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지 않겠냐.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없는지 사실 모르지 않느냐. 사실 이 중에 301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마을도 사실은 301이 뭔가 세 개가 하나로 합치는 건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소생할것 이런 말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아직은 서로 좀 큰 틀의 합의, 어떻게 나이 들고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좀 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자라고 했고요. 저는 내년에는 우리 지역사회 협치, 저는 커뮤니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합적인 지역사회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 쪽하고 의료 쪽하고 구청 내에서도 거의 협력을 잘하기 어려워요. 너무 분절된 정책이 떨어지는데 저는 협치의 관점에서 서로 이 다른 복지와 마을과 의료, 그 다음에 보건 영역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통합적인 조직과 사업을 작은 거라도 기획을 같이 해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중랑구의 커뮤니티 케어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늘 통계가 이렇게 줄 세우기로 요약돼서 이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몇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되니까 이게 되게 우리 사회 이 경쟁 중심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늘 우리 지역사회를 분석할 때 우리는 그 줄 세우기에서 몇 위에 있는 거야. 이 프레임으로 지역사회를 자꾸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언론이나 이런 보도자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 제목을 뽑고 늘 그렇게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우리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도 꼴찌인데 올해도 꼴찌라면 그 사업에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작년엔 몇 %였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몇 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비율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이 뭘까? 사실 그 원인은 되게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더 하면 좋겠다. 늘 불편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